지금 화면을 가득 채운 이 불덩이는 태양입니다. 지구를 배가 없게 늘어놓아야 겨우 가로지르는 크기죠. 그 안에 지구를 130만 개 쏟아부어도 아직 자리가 남습니다. 당신이 평생 본 가장 큰 것,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우리가 눈으로 아는 것 중에 이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이 태양을 화면 저 끝으로 밀어내 보겠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픽셀 하나, 먼지 한 톨이 되죠. 그리고 그 옆으로 화면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진짜 거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양은 우주에서 큰 별이 아닙니다. 큰 축에 끼지도 못하죠. 오히려 작고 평범한 축에 가깝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오를 계단은 이것입니다. 태양에서 시작해 한 칸씩 위로 별이 대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 끝까지 올라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우주가 별의 크기에 몰래 쳐놓은 천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에 뒷고설 첫 칸부터 다져두죠. 별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을 떠올려 봅시다. 놀랍게도 목성의 재료를 아무리 부어 덩치를 키운다고 별이 되진 않습니다. 목성보다 13배쯤 무거워져야 중심이 겨우 희미하게 타기 시작하고 80배는 되어야 비로소 진짜 별이 되죠. 별과 행성을 가르는 건 크기가 아니라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별의 심장에선 수소가 짓눌려 헬륨으로 융합하며 상상하기 힘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이 불이 켜지는 순간 한낱 가스 덩어리는 비로소 별이 되죠. 우리 태양이 46억 년째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문턱을 아슬아슬 넘지 못한 어중간한 것들도 있습니다. 목성보다 수십 배나 무겁지만 끝내 중심에 제대로 된 불을 켜지 못한 것들, 흔히 실패한 별이라 불리는 갈색과외성이죠. 별이 되려던 꿈에 아주 조금 못 미친 셈입니다. 그러니 별이란 그저 크고 무거운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제 심장에 불을 켜는 데 성공한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인 겁니다. 그 태양이 얼마나 큰지 숫자 대신 빛으로 느껴봅시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죠. 그 빛이 지구 적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차에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빛이 태양의 적도를 한 바퀴 돌려면 14초 반이 걸립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밤 이 14초가 몇 시간으로 다시 하루로 늘어날 테니까요. 이제 첫 계단을 오릅니다. 겨울 밤하늘, 오리온 자리의 한쪽 어깨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는 별, 베텔그스입니다. 태양과 같은 한창대의 별이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 다다라 몸을 수백 배로 부풀린 적색 초거성이죠. 만약 이 별을 태양이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면 수성도, 금성도, 우리 지구도, 그리고 화성까지도 그 붉은 표면 안에 통째로 잠겨버립니다. 저 멀리 소행성대 언저리까지 삼키는 크기죠. 태양 자리에서 14초면 빛이 돌던 그 자리에 이제 지구 전체가 별의 대기 속 한 점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초 베텔그스가 갑자기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초신성 폭발을 기대하며 숨을 죽였죠. 알고 보니 별이 스스로 뱉어낸 먼지 구름이 잠시 그 얼굴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대감광이라 이름 붙은 이 사건은 거대한 별이 마지막을 앞두고 얼마나 불안하게 요동치는지를 보여준 한 번의 딸쿡질이었습니다. 베텔그스는 우리에게서 600광년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올려다보는
저 붉은 빛은 실은 수백 년 전에 그 별을 떠나온 빛이죠. 어쩌면 저 별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폭발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마지막 소식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고요. 베텔그스가 크다고요? 한 계단만 더 오르면 그 베텔그스마저 곧바로 작아집니다. 큰 계자리 방향으로 아주 멀리 VY라 불리는 별이 있습니다. 초거성보다 한 급 위, 적색 극대거성이라 불리는 괴물이죠. 지름이 태양의 1400배를 넘어 태양 자리에 놓으면 그 표면이 목성의 궤도까지 닿습니다. 이런 별은 자기 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VY는 해마다 지구 30개를 합친 만큼의 물질을 우주로 토해내며 스스로를 조금씩 흩뿌리고 있죠. 별이 너무 거대해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조차 버거운 겁니다. 표면은 거대한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밝기는 제멋대로 오르내립니다. 하도 옅게 부풀어 오른 탓에 별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조차 흐릿하죠. 그리고 한 계단 더 방패 자리에 UI라는 별에 이르면 아까 기억해둔 그 숫자가 되살아납니다. 태양 적도를 열네 초반에 돌던 빛이 이 별의 표면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무려 7시간이 걸립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그 빛이 반나절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야 겨우 한 바퀴를 도는 별인 거죠. 다만 이런 별들은 워낙 멀고 흐릿해서 정확한 크기는 지금도 조금씩 고쳐 쓰이고 있다는 건 짚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를 계단의 꼭대기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챔피언, 이름은 스티븐슨 28. 지름이 태양의 2000배를 훌쩍 넘는다고 여겨지는 극단 중의 극단인 별이죠. 이 별을 우리 태양이 있던 자리에 놓으면 수성부터 목성까지가 남김없이 삼켜지고 그 표면은 저 멀리 토성의 궤도까지 닿습니다. 태양 적도를 열네 초에 돌던 빛이 이 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이제 9시간 가까이나 걸리죠. 맨 처음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크다 믿었던 태양은 이 별 앞에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별이라는 왕관은 사실 헐겁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재기가 어렵고 그 사이를 채운 먼지가 빛을 가리는 탓에 이 별의 크기 추정치는 태양의 1900배부터 2400배까지 넓게 널을 띱니다. 어떤 계산에선 이론이 허락하는 한계선마저 넘어서죠. 그래서 이 별이 정말 진짜 챔피언이 맞는지는 아직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흔들리는 건 크기만이 아닙니다. 이 별이 내뿜는 빛의 양, 그 밝기의 추정치마저 태양의 9만 배에서 63만 배 사이를 오갑니다. 무엇 하나 또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오늘의 챔피언은 내일 다른 별에게 왕관을 넘겨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것을 잰다는 일은 이렇게 늘 겸손을 요구합니다. 크기 경쟁의 순위표는 이렇게 늘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먼 거인들을 그저 흐릿한 점이 아니라 제대로 본 적이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그 답은 우리 은하 안에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망원경들의 빛을 하나로 엮어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별 하나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찍어냈습니다. 16만 광년 떨어진 데마젤란 은하 속 WHG64라는 적색 초거성이었죠. 다른 은에 속한 별 하나의 얼굴을 인류가 처음으로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별은
홀로 떠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감싼 알 모양의 고치가 함께 찍혀 있었죠. 죽음을 앞둔 별이 마지막 숨결로 뿜어낸 가스와 먼지가 그 거대한 몸을 누에고치처럼 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별은 지금 적색 초거성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초신성 폭발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거인의 임종을 다른 은하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는 셈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조차 그 표면을 들여다본 건 겨우 몇 개뿐인데 이제는 16만 광년 밖 완전히 다른 은에 속한 별의 살갗까지 헤아리게 된 거니까요. 인류의 눈이 은하와 은하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마저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별은 대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이 계단은 끝없이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는 별의 크기에 조용히 천장을 씌워 두었습니다. 별이 밝고 무거워질수록 중심에서 쏟아지는 빛이 바깥을 밀어내는 힘도 함께 세집니다. 그러다 어느 선을 넘어서면 이 빛의 압력이 별을 붙들던 중력을 이겨버리죠. 그 순간부터 별은 자기 바깥 껍질을 우주로 벗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더 커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 제 살을 깎아내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오래전에 찾아낸 이 한계선이 별이 무한정 부풀지 못하도록 막는 천장입니다. 비유하자면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모닥불이 제 불티의 열기로 둘레의 장작을 밀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별은 더 밝아지려 할수록 바로 그 밝음으로 자기 몸을 흩어놓는 역설에 갇히는 거죠. 우리가 오른 계단의 꼭대기에는 이렇게 별 스스로가 놓은 마지막 한 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은 사치스럽고도 짧게 삽니다. 크고 밝게 탈수록 연료를 난폭하게 태워서 고작 수백만 년 만에 삶을 마치죠. 우리 태양이 100억 년을 사는 동안 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타올랐다 세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초신성, 자기 몸을 우주로 흩뿌리는 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죽음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태양에서 출발해 별이 커질 수 있는 그 끝까지 계단을 올랐습니다. 화성을 삼키는 베텔그스, 목성에 닿는 VY, 빛이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리는 스티븐슨 28, 그리고 다른 은하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WHG 64까지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 태양은 정말로 먼지 한 톨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아득한 거인들조차 우주에서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별을 수천억 개나 품고도 남는 은하가 있고 그 은하 하나를 통째로 뒤흔드는 블랙홀이 있으며 그 위로는 우리의 말이 차에 닿지 못하는 거대한 구조들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오른 높은 계단조차 사실은 우주라는 건물의 첫 번째 층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밤엔 가장 큰 별과 가장 큰 블랙홀과 가장 큰 은하, 이 셋 중에 누가 진짜 우주의 챔피언인지를 나란히 세워 겨뤄보려 합니다. 스케일 재생 목록에서 저와 함께 이 계단을 계속 올라가 보시죠.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